오늘만큼은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까르페디엠 지금을 즐겨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전 조용히 옆에서 만세삼창한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시죠? 정렬의 빨간색. 빨간 내부. 오늘 제가 딱 그 시그널을 새벽부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국장의 붉은 물결. 네. 또 약간 정치색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아예 안 되죠. 빨간 양봉이 오늘 뿅하고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빨간 옷을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물론 종전이 아닌 휴전. 2주짜리 휴전이긴 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원 스텝, 투 스텝 순서대로 이제 그렇죠. 스텝을 밟게 네. 된다면 휴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종전이 부디 제발 이 2주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안 터지기를 여러분 우리 두 손 모아서 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종교에 좀 이렇게 다양한 불교면 다양하게. 불교, 그렇죠. 천주교면 천주교, 기독교면 아. 기독교, 이슬람은 이슬람 다 기도를 하면서 네. 세계의 평화를 한번 염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면서 찾아봤는데 네. 호르무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네, 뉴욕타임즈에서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네. 이란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락치. 네. 빨리 좀 통과를 했으면. 아락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뭐 그분? 수염 나신 분 아닌가요? 수염 났고 네. 눈 동그래가지고 어. 약간 또 귀엽게 생기시긴 했는데 우리가 이란의 그 외무장관 이런 분들을 얼굴을 알 공부할- 정도가 그렇죠. 됐다라는 네. 거는 여러분들 진짜 6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유가 선물 기준으로 96달러 선까지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 전에 유가를 생각하면 60달러 중반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30달러나 더 하락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다 좀 원 상태로 좀 복귀가 좀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 세미나 말씀드리고요. 네. 바로 오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강남에 이어서 바로 가볼 곳은 네. 저희가 강릉, 대전. 대전인데 대전, 강릉은 대전부터. 마지막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은 4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박사님, 백창규 부장님 함께 하시네요. 네, 이어서는 네 번째로는 바다 건너 제주로 저희가 향하는데요. 제주는 4월 13일 오후 3시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 함께합니다. 명순영 편집장 그리고 박현지 과장이 출격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창원으로 갑니다. 4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명순영 편집장 이혁진 차장님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은 수원입니다. 4월 30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 김프로 김동환 의장 그리고 백창규 부장이 함께 품위 있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품격 있는 주식 투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매미 급해서 두구두구, 강릉부터 좀 두구두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니다. 강릉으로 떠납니다. 오후 3시입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셔도 저희가 최대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부장님, 박현지 과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 강릉에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아래 댓글창 통해서 지금이라도 신청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무거나 다 해도 된대요. 누워서 방송해도 되고 아니에요? 다리 꼬고 있어 지금 여러분. 저. 아 진짜 밑에서? 아 이렇게 X자를 꼬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은 진짜 뭘 해도 여러분들이 다 그냥 같이 다행이다 박수 이렇게 쳐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자는 왜 이래 하는 그런 고민은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하죠? 우리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김동훈 대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지훈 부장님 네. 상승 요정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아. 휴전 날 아, 이렇게 또 나오십니다. 네. 오늘 부장님 근데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강릉에 가서 강릉. 오늘은 제가 저만의 무대, 아. 제가 이제 마음껏 종목들을 이제 뿜어낼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는 그런 저만의 동무대이기 때문에 물론 박현지 과장이랑 ETF랑 네, 네, 같이 네. 콜라보레이션을 하겠지만 어저께 이제 강남은 정철진 평론가, 그렇죠. 백창규 부장님, 네. 김종문 부장님 이제 세 분이서 이제 잔치를 벌였지만 저는 네. 이제 뭐랄까요 바람잡이, 뭐 사회, MC 네. 요것만 했었는데 네. 오늘은 저 제가 또 주인공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격식을 차려서 또 넥타이도 좀 매고 멋지십니다. 또 오늘 사실은 트럼프가 데드라인을 또 정했던 날이기 때문에 네. 좀 뭐랄까요 어저께 이제 그 이란 시민들이 그 다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티. 마음이 트럼프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했는데 어쨌든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근데 출근하는 와중에 또 좋은 소식들이 속보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주간의 연기가 됐던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네. 2주 뒤에 다시 그걸 원복할까? 다시 봉쇄를 할까? 이것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보면 개인들은 계속 이렇죠. 내 물량을 사줘. 내 물량을 사줘.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사줘. 한 4조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여도원급이다. 아, 그래요? 재밌다. 네. B급 감정인가요? 어제 제가 도베르만 댓글 도배하면 도베르만이라고 해서 되게 예.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예, 여돈의 사줘. 어떤 도베르만 2탄으로 네. 개인들의 물량을 4조 정도를 지금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일부 받아내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저는 한마디로 두 갈식으로 표현하자면 팔 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매도의 실익보다 오히려 지금은 리커버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물론 신규로 다시 사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그쵸.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한 간수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동의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부장님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할 그럴 수 사람. 있습니다. 요즘 또 예. MZ니까. 어때요? 어때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동의를 네. 하고 있고 일단은 뒤에 그 말씀하신 이제 이란이랑 미국 이제 협상안에 대해서 아침에 저도 이제 급하게 조금 자료가 좀 소식을 바뀌셨죠? 네.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풍문으로 들었는데 네. 강릉에 가셔서 예. 텐베거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그게 풍문입니까? 저는 오늘 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 물론 텐베거 기업을? 저의 어떤 뭐랄까 망상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공부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물가를 올리는 유가, 네. 유가는 결국 물가,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아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이 트로이카 3인방에 대한 요인들이 네. 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종목들이 모멘텀들이 다시 약간 뭐랄까 모락모락 피어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 채팅창에 지금 며칠 내내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들의 어떤 일부 개인들 일부랑 기관들의 어떤 물량들이 어떤 매도가 나오는 것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일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관점을 다시 라이브 특성상 또 중간 코멘트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 계속 이게 채팅에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고 있고 네네. 제가 어쨌든 지난 간밤에 보면 물론 지정학적 이슈도 계속 찾아보고는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또 제가 눈을 비비고 씻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샘플이 애플에게 납품된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지금 삼성에 다시 정고점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흥분되는 종목들이 생긴다라는 네네. 것들이죠. 모멘텀은 결국 살아있고 더 점증되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 유리기판이 소위 FC BGA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2026년에 벌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네. 간밤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폴드가 조금 뭐랄까 엔지니어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노이즈가 생기니까 애플이 어제 한 4~5%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면 다시 블룸버그에서는 뭔가 다시 그 기사에 대해서 번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네. 오늘 조금 아침에는 애플 일단 밸류체인이 좀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오는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약간 시기적인 조율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 증폭되는 게 2026년이다. 또 하나 또 생각을 또 다시 또 해보면 그럼 모멘텀 좀 주가 여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신고가 종목들 말고 좀 소위 말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가장 먼저 사야 될 게 뭐냐면 그렇죠.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자 예를 들자면 LG전자 같은 경우 요즘 봅니까?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제 LG 전자. 실적 좋았어요. 맞아요. 네, 자 LG전자가 소위 말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장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 그건 차치하고 LG전자의 밸류에이션 PBR이 지금 현재 0.6배입니다. 그럼 역사적 밴드 하단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물릴 각오하고 들어갈 만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가전 관련돼서는 그냥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 전가력이 좋은 섹터들은 소위 말해서 이런 하락을 빌미로 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가격 전가력 테크입니다.
물론 가전의 어떤 LG전자 모멘텀이 매우 증폭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거를 캐시카우로 하고 소위 말해서 열을 좀 냉각시키는 어떤 기술력과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장착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네. LG전자는 지금 사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종목들 밤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머리가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출구 전략을 취해서 중국과 뭔가 다시 무역 협상 관련돼서 조금 관세를 떨어뜨려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인기를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중간 선거까지도 승리하고 싶은 욕심이 네. 있는 거고 그쵸. 뭐 평화상도 받고 싶은 거고 등등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 내 집에 딱 와봤더니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나를 또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40%도 안 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전략 수정을 하겠죠. 자, 그럼 내가 중국을 다시 전화를 할 겁니다. 잠깐 만날까? 왜요? 할 말이 있어. 자, 그러면 뭔가 관세를 좀 다운 시키면서 그러면 어떤 모습이 갔냐면 인프레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5월에 6월에 누가 옵니까? 새로운 연준의장이 오겠죠. 자, 작전 가동하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띠으로 뭔가 흘러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러면 결국 종착역은 뭐냐면 미국 시민들이 가장 아픔이 뭐겠습니까? 야, 작년에 AI 버블, 나스닥, S&P 500, 다우 신고가 가고 정말 대통령은 너가 짱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 인기 투표를 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란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내가 40% 언더까지 받아야 되는 게 맞아? 물어봤더니 형, 나 사실 내 지금 주머니가 좀 힘들어. 왜? 나 모기지론에 어떤 뭔가 매달 내야 될 돈이 나 힘들어. 모기지론? 그렇다면 결국 금리 인하의 띠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넘어가고 또 푸틴을 또 만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상황. 그렇다면 2주간의 휴전이라는 오늘 아침에 아주 극적인 뉴스가 나왔긴 했지만 자, 여기서 다시 2주가 흘렀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 뉴스가 뭐 흘러갈 수 있겠고 그러겠죠. 뭐 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또 뭔가 변칙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트럼프의 입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고 2주가 흘렀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봉쇄, 좀 압박, 이란 압박. 난 다시 평화상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점 조금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시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어니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 결국 종목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배당에 관련된 흐름들이 여러분 잔고에 조금씩 문자 올 겁니다. 네. 배당금 입금되었습니다. 배당금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시 유동성에 대한 재부활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일부 지주사와 다시 증권주가 다시 요동치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배경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 자, 어저께 삼성전자, 세론 이런 뭐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김동훈 대리님이 추가적인 코멘트를 얘기해 주시겠죠. 공을 넘기시죠. 왜냐면 네. 오늘 주제가 네. 믿을 것은 펀더멘탈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 그 펀더멘탈은 기승전 실적이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네. 뭔가 추가 코멘트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강릉 세미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템베거 기업들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뭐 가능하신 분들은 디프리도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혹시 기회가 되신 분들은 네. 저 그냥 강릉 갔는데 네. 뭐 초당 순두부 한 그릇 먹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3시부터 5시까지 네. 세미나 하고 저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포장마차라도 있으면 쑥 들어가서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올 테니까 따라 들어가시면은.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뭐 오셔서 뭐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네. 아니면 뭐 저를 수소문해서 따라오세요. 네, 또 오십시오. 아까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네. 오늘 장소 좀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 계시는데 강릉 어디서예요? NH투자증권 강릉 WM 센터고요. 여기가 경강로 2100
117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네. 가실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1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박지훈 부장님 준비된 자료 보면서 쭉쭉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저는 저 1부만 하고 빨리 강릉 출발하셔야 가기 위해서 되니까. 서울역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주제를 한번 보면요. 결국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거는 유가와 3호 대출과 매크로의 흐름인데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뭐 빨리빨리 스킵을 좀 할게요. 네. 자, 결국에 이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GDP 성장률로 둔화된다라는 점, 이게 유가의 흐름, 굵은 선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결국 꺾였어요. 성장률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자, 인플레이션 환경도 이미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쫄리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봉쇄 정점하고 인플레이션의 고점 간의 시차가 있는데 결국 일단 안도의 한숨의 랠리는 나올 수 있을지라도 자, 병목 현상의 정점 상황과 물가 상승률 고점에는 시간의 래깅이 좀 있습니다. 한 2, 3개월의 래깅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걱정되는 거는 한 5월서부터 나오는 이 경제 지표가 조금은 변동성을 다시 조장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또 청문회 관련된 것도 네. 결국 변동성을 자아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오늘이 4월 8일이죠. 네. 4월 8일부터 제가 볼 때는 한 4월 말까지 또 5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생각보다는 3월, 4월 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5월의 변동성을 자아낼 수 있는 거는 다시 매크로 압박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이어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또는 횟수가 조금 생각보다 역시 조금 톤 다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유통업체들이요. 가격을 전가시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3프로에서 뭐 티셔츠 좀 파시고 네. 뭐 그렇죠. 네, 먹거리 저희가 마시는 것도 광고. 파시지만 되게 좋은 상품들을 이렇게 싸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네. 채널이긴 하지만 네. 실제 백화점이나 뭐 유통 뭐 매장 가시면 가격 어떻습니까? 비싸요. 못 그 사요. 노트북이 얼마 전에 올라가 봤더니 삼성 매장에 가서 AI 노트북을 봤더니 네. 정말 저 다시 봤어요. 앞자리가- 400만 원. 막 이래요. 여러분 산프라티에 오시면 100만 원대에 만나보시죠. 1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양이 살짝 이제 그냥 평균 사양이긴 하지만 저는 저렴하고 지금 있어요. 최고 사양의 어떤 노트북을 말씀드린 건데 400만 와, 원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가전이든 어떤 뭐든 의류든 이 가격을 이전 전이시키는 것들이 결국 소비자에게 이제 부담이죠. 직격탄을 맞는 네. 게 그렇죠. 이제 시작된 게 아니라 곧 또 벌어질 일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인데 네. 어쨌든 자, 한국과 대만의 뭐 중동 의존도 그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면 뭐 다운스트림의 문제가 확산된다는 거 결국 반도체는 좀 부담이 된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고유가 시절에 반도체 테크가 자유롭지 않았다. 라는 것들이죠. 네. 그 좀 어제 사실 설명회에서도 좀 내용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 네, 네. 우리가 예전에 테크가 붐이 있었을 때가 1999년서부터 2000년대까지였잖아요. 닷컴.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세롬 기술이 대표적인 네. 예였죠. 그러니까 인터넷 뭐 통화 뭐 이런 것들이었죠. 네. 괜찮아. 한 30배 올랐던 상황인데 네.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15번의 하한가를 맞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약간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WTI가 지금 아까 100불이 좀 깨졌나요? WTI 100불 깨졌습니다. 네. 90까지. 거의 96, 90까지. 94 이렇게 브렌트유도 좀 들어옵니다. 떨어졌을 텐데. 브렌트 더 그렇죠. 빨리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바이유는 여전히 한 130, 40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 3, 4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 두바이는 선물 시장이 없거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브렌트하고 WTI만 선물 시장이 있어서 네. 소위 말해서 뭔가 금융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뭔가 수급상으로도 약간의 현물 스팟 가격으로 거래되는 두바이의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는 매우 좋았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어제 삼성전자도 세론이 나오고 네. 또 이런 의견도 있죠. 아니 1분기 재고를 완전히 몰아가지고 1분기에 매출 딱 올려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2분기는 지금 시장에서 컨센이 75조, 네. 뭐 80조 이런 나오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것들. 네. 근데 이제 뭐 그럼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증권사 레포트를 봤더니 아니다. 지금 이 약으로 따지면 지금 한 4회 정도다. 그거밖에 안 갔어요. 4회 정도다. 절반도 안 중간도 갔다. 아직 못 왔네요. 네. 그렇죠. 콜드 게임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9회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은 4회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은 정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들 좀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쭉쭉 내용을 넘어가면 전 종목 얘기가 더 내용이 더 있어서 좋습니다. 네. 쭉 넘어가면 음. 하지만 우리가 요 주요 테크 기업의 캐펙스 추정치의 변화를 보면 여전히 작년보다 올해는 여전히 뭐 소위 말해서 노이즈가 크게 뭐 불거질 이유는 없다라는 네.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시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요게 하나 있죠. 뭐냐면 3호 대출 리스크 점검인데 요거 계속 요거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은 이유가 뭐냐면 과거와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때 모기지 대출론 쫙 불거졌을 때 시점만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3호 대출에는 비율은 한 4%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도의 리스크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물론 부담이 되겠죠. 뭐 단계적으로 도미노식이 어떤 이런 것 뭐 환매에 대한 불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노이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너무 뭐 이렇게 걱정을 극대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네, 것들이 이견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의 어떤 하락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 펀더에 대한 미국 쪽에서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종목과 섹터로 빠르게 제가 10분 재밌습니다. 안으로 정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저께 하이브가 몰라 그랬습니다만 자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Not ugly anymore 이렇게 네. 이걸로 오늘 요 시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은 2분기서부터 실적이 다시 어닝 점프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의 공식적인 의견은 엔터에 대해서는 하락 시 매수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의견이 변함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이런 마지막 말 이제 전환점을 맞이할 시점입니다라고 레포트가 네. 마무리를 했어요.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엔터 관련해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들 재건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2차 전지라든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 엔터를 보기에는 사실 저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자, 시장이 오늘 뭔가 색깔이 변화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방망이를 짧게 가지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신재생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신재생이 오늘 없네요. LG 오늘 오늘 빠져요. 저는 좀 하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코스닥에서 안 좋은 거를 극과 극으로 봐주면 피팅 업체들이 제일 좋아요. 뭐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애들은 피팅이 거의 신고가였고 네. 그 다음에 하락은 3,000당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코스닥이 안 좋았단 네. 말입니다. 여전히 오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수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3,000당은 여전히 뭔가 아리송한 많은 노이즈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투심은 건전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 상태. 그럼 피팅 업체들이 오늘 오르냐?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오늘 세로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낙폭과대를 사야 되는데 낙폭과대가 뭐야? 소부장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반도체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엔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전쟁 때문에 소외됐던 그러니까 가장 피해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전력 같은 애들이 제일 맞아요. 피해입니다.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것들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오히려 소외되었고 전쟁 때문에 슬금슬금 빠졌던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보면 달바 글로벌 이제 실적 관련돼서 이제 숫자로 바꿔갈 시선이어서 최근에 우리가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품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좋게 보는데 네. 다만 일부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중동 법인 매출이 올라와서 모멘텀 작용했던 것들이 중동 이슈로 인해서 좀 빠졌던 것들 다시 한번 긍정 모멘텀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어서 저희는 화장품 여전히 스트롱 바이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최근에 바닥에 좀 올라오는데 오늘 아마 빠질 거예요. 왜냐? 전쟁 기간 동안 얘는 올랐거든. 아. 그런데 쭉 롱텀으로 보자라면 지금 누가 CJ 제일제당을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CJ 제일제당은 다시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그다음에 볼수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오늘을 내일 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빠지면 다시 신재생이 뭐 어쨌든 뭐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어서 그리고 최근에 단기 올라온 것들을 팔아서 낙폭과대를 살려는 약간 머니 무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2차 전지가 좀 빠질 수 있겠지만 LG엔솔, LNF 여전히 좋은데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 저희가 업데이트된 게 네. 대주전자재료가 있어요. 대주전자.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올렸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LNF는 양극재, 그 다음에 테슬라향 좋아요. 그 다음에 LG엔솔은 ESS 모멘텀, SDI는 전고체인데 자, 대주전자재료는 음극재란 말이죠. 음극재인데 얘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맨 마지막 줄 우주 고객향 이종 접합 페이스 공급 성사 여부가 언제 된다? 2분기 초에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5월 뭐 요때쯤에 성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 다시 우주항 시기도 참 좋아요.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돼서 계속 종목 찾기 혈안된 시장이거든. 맞아요. 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가 이 소재단에서는 이 코롱 인도와 함께 대주전자재료는 한번 같이 더블팀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LG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딱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로봇형 모멘텀이 나올 때 LG전 다시 쳐다보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PBR 지금 제가 계산한 거로는 한 0.6배인데 0.7배로 저희는 제시했는데 여전히 밸류단 역사적 밸류 하단이다. 네. 여기서 물러날 자리 없다. 자, 마지막 군가의 그 가사가 떼없나고 마지막 5분의 어떤 진격이 마지막 곧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엔솔, 삼성전자 여기 목표가 저희 조금 아쉬워요. 저희 다 다른 증권사는 앞자리 30만 원대 삼여야 이상인데 되는데. 이 자를 지켰네. 우리 N2죠. 네. 보수적으로. 좀 복수적이에요. 예. 네. 좀 지를 땐 질러줬을 텐데. 어쨌든 저 29만 원 네. 올렸다는 거. 근데 제목만 읽을게요. 지금은 피해 구간이지 아직 QA 구간은 시작도 아직도 시작 안 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공급량보다는 가격과 수요는 아직 세모지만 네. 여전히 피해 가격으로 구간으로 인식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고 네. 통신주 봐야 되는데 통신주. 왜냐하면 시장이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살얼음판이잖아요. 그래서 통신주가 뭔가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통신주이긴 한데 근데 얘가 성장주와 실적주로 뭔가 변모하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어떡해요? KT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 KT를 제가 탑픽으로 제시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요거는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 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가 허락된 시간이 떠나야 돼요. 아니라서 기차 타고 가셔야 돼요. 강릉발 가야 돼서 강릉행 기차 타러 가시는 거죠? 또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아침에 또 떠올랐죠. 강릉 기차. 강릉 행기차를 강릉 행기차. 타고 칙칙폭폭 강릉으로 향해서 여러분들 기차 지금 여러분 예매하세요. 버스 예매하시고 아니면 자차로 가세요. 왜냐면 3시라서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좀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한 2시간 반이면 운전해서 가잖아요. 네, 그렇죠. 캠벨 가격 궁금하시고 우리 또 박지훈 사장님 오늘 되게 열심히 꾸미고 오셨어요. 실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실물 미담이거든요. 실물은 보지 마세요. 강릉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저희가 이제 2부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네. 2부 시간에는 우리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키워드가 실적 내용이에요. 실적 내용이고 우리 김동훈 대리님과 네. 함께 사실 삼성전자 어제 좀 기대하셨던 분들 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이유도 좀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섹터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뭔 거야? 아 우리 전환 됐다고. 그래요? 전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뿅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자. 뾰로롱. 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오늘 뭐 강릉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릴레이 세미나 스페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의정부와 또 어제 강남 그리고 오늘 릴레이 세미나는 아니지만 강릉 지역에서 또 세미나를 열고 있고요. 또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들이 많잖아요. 바로 내일이에요. 네.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은 아마 전국 각지에서 오시기가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자 오후 3시 NH투자증권 대전 WM 센터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김지훈 박사님, 백창규 부장께서 출격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지역을 보니까 제주로 갑니다. 4월 13일 오후 3시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명순엽 편집장 그리고 박현지 과장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창원으로 갑니다. 4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우리 명순영 편집장, 이혁진 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지역은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4월 30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품위 있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김동한 의장, 우리 김프로님 그리고 백창규 부장이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창 혹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여러분 복수 신청하셔도 돼요. 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다 하시면 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활짝 문 열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곳 가셔서 세미나 들으시고 여러분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최종 네, 오늘 최종. 3시에 함께하는 강릉 세미나 지금 신청하고 가셔도 된다고 네. 하거든요. 오늘 끝나고 또 저녁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사실 우리 쿨지훈 부장님 너무한 게 대기실에서 우리한테 좀 히트 좀 주지. 안 주고 그냥 가셨어요. 절대 현장에서만 딱 오늘 공개를 하신다고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네. 함께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죠. 자, 제가 아침에 얼굴 그렇게 죽상이었어요. 근데 전쟁 얘기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휴전한다니까 저도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도베르만 얘기했을 때 여러분도 진짜 저 막 잡아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저도 진짜 받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네. 어제는 이제 투자 심리, 우리 심리 자체가 좀 이렇게 옹졸해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뭘 해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도베르만 하셨으면 바로 저는 그러니까. 월 하죠. 바로. 이게 그래요. 네. 시장이 돈이 그러니까 민심과 인심은 어디서 난다? 곳간에서 난다. 여러분들의 곳간이 풍족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김동훈 대리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우리 2부를 책임져 주실 김동훈 대리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어제 일정? 우리 네. 삼성전자의 네, 드디어 실적이- 잠정 실적 나왔고 뭐 주간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57조로 이제 어제 나왔고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게 저는 미국 CPI 이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번 주에 발표됐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날 밤 오후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될 거예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3.1%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을 넘어가는 게 나오면 다시 약간 좀 시장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죠. 이게 지난 데이터인데 3.1이면 유가가 반영된 4월 4월, 데이터는 5월, 얼마나 높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죠. 좀 있죠. 그렇죠. 언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어쨌든 시장은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있어서 네. 이 데이터를 일단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유가가 지금 뭐 $100 넘어섰고 $90이긴 하지만 네.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전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랐고 다시 뭐 한 5월, 6월 되면은 정상화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사실 물가 관련해서도 연준의 스탠스 관련해서도 갈피 잡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맞아요. 일단은 이 데이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가지고 왔고 네. 그 댓글 이제 창들을 보니까 네. 저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저도 사실 어제 장표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죠. 오늘은 시장이 그렇죠. 하루
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일단 이란이랑 미국이랑 협상을 한다 하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얘기가 나오고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시장을 반등은 하고 있는데 네. 박지훈 부장님 말씀에 저는 99% 일단 동의를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1% 이제 그거 가셨으니까 그거 이제 들어야지. 가셨으니까 네. 1%가 뭐예요? 이제 솔직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조금 이제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왜요? 협상안이 일단은 10개를 이란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미국 측에 제시를 했는데 저도 이거를 제가 외워오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보세요. 이제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3번으로 이제 이란 측이 제시를 한 게 일단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측에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핵무기에 대한 핵 처리에 대한 권한을 달라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는 했는데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과연 10개의 항목들을 모두 동의를 할까?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못 해주겠다. 거기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이란이 밝혔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받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휴전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스텝 밟아가는 거고 되게 중요한 스텝인데 네. 이게 온전히 또 종전까지 갈 것이냐 2주 뒤에 이게 과연 종전으로 갈 것이냐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에 2주 안에 네. 또 이란을 공격하거나 아, 나 이거 10개 못 받아들여. 맞고시켜. 이렇게 네. 얘기하면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 인생도 그냥 그렇죠. 끝난다고 생각을 어. 하지 않을까요? 그냥 다 모르겠고 난 버틸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정치고 뭐고 다 버린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실제로 네.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오히려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매일 사람들이 지금 그 트럼프 소셜 미디어를 항상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언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어서 제가 좀 김 빠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오르는 장에서 신규 매수로 따라가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존에 사지 보유하고 마라. 계신 분들은 당연히 네. 지금 시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중장기로는 시장은 갈 거로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아 이거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주도주들 오늘 많이 올라가는 이제 반도체, 건설 재건 그리고 2차전지가 살짝 주춤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들을 따라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온전히 가지고 있는 현금 100%를 과연 이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이냐 단기로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려면은 지난주거나 그렇죠. 좀 우리 저기 이번 주 초반에 하신 분들에게는 매수 전략으로는 더 괜찮았을 건데 네. 저도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 2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200만 원 아직 현금이에요. 아직 현금이고 그건 정말 저의 비상금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주변으로 그리고 그쪽 중동 쪽으로 미군이 투입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주가 끝나고 그 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전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아직 이 휴전이 약속이 된 건 아니다. 종전으로 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게 이번 주 맞아요. 금요일 날 이제 파키스탄 수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날 만났을 때 뭔가 10개 다 못 받아줘. 이란 10개 아니면은 우린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렇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시장에서 반영이 그렇죠. 된다면 또 우리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 왜냐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아침에 갑자기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중재안 가지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시장 투자자들은 어쨌든 워스트 케이스를 항상 시나리오를 그쵸.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일단은 미국 군군이 일단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이란이 제시한 항목 중에서 군대 철수 항목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온전히 이거를 100% 받아들일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 발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시장 가자로 베팅을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장표로 가지고 온 거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는 항상 시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이, 그렇죠. 이젠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저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CPI도 있고 종전까지 갈 길이 조금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숫자를 빚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를 결국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물릴 때 물리더라도 살려면은 실적 좋은 숫자 잘 나오는 종목들을 물리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혹은 오늘 많이 올라간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물려도 될 만한 종목을 따라가자. 따라가려면.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화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화를? 죄송- 말은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는 끝까지 죄송합니다. 들어봐야 한다. 한국말은 네. 중간까지만 들으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화내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결국에는 그래서 반도체. 네. 네, 반도체 결국에는 사야 되고 1분기가 일단 57.2조가 나왔습니다. 네. 증권사들 전망치 가장 높은 게 54조였거든요. 그걸 뛰어넘었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이 숫자에 대해서 좀 감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결국에는 좀 약하게 빠지고 어제 애프터 시장에서 다시 좀 반등을 했던 네, 모습이 네. 사실 삼성전자의 무빙이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PER은 가장 많이 내려왔습니다. 25년 이후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숫자로 봤을 때 부담 없는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디램 가격이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여전히 우상향이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디램 영업이익률이 전망치 예상치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70 후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그래서 이 부분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릴 게 전력기기입니다. 네. 전력 결국에 기기요. 반도체가 네. 가면 전력 제가 이래서 AI 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단은 재무적으로 가장 좋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나요? 10%나 급등해요. 맞습니다. 그게 LS일렉은 지금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가. 네. 네. 맞습니다. 음. 영업이익률 이렇게 봤을 때 3사 중에서 일단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일단 높은 상황이고 네. 10%대 그리고 5% 중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을 보면 전력기기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표에는 없는데 제가 일단은 증권주도 한번 좀 말씀을 증권주. 네.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증권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오늘 일단은 시장에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을 오늘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는데 왜 오르느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표로는 안 가지고 왔는데 네. 거래대금이랑 예탁금 대기자금이 사실 꺾였어요. 근데 괜찮아요? 피크를 찍었나요? 그게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최근에 어쨌든 3월 이후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피로감이 커지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도 이제 많이 나가고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위해서 샀다가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사실 그거를 손절치진 않으실 거란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증권주들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장표로 가지고 오는 게 거래대금이 우상향하고 있고 예탁금 대기자금이 우상향하고 있다 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꺾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 방향이 제가 봤을 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CPI도 잘 나올 것 같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종전을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신규 매수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이랑 예탁금 대기자금이 지금 꺾였지만 이게 다시 우상향했을 때 증권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을 해보면 네. 저는 증권주들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저는 지난번에 한국금융지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스페이스X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고 네. 6월 상장. 네. 그리고 미래에셋은 그거 말고도 해외 부동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방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증권주들 대비해서.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을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건설 재건 쪽이 좀 급등을 하고 이건 있는데 그렇죠. 약간 테마 아닌가요? 재건 쪽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재건에 원전이 또 붙어 있는 느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서 또 아까 제가 30분 대기하면서 보니까 네, 네. 대우건설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시요 대우- 이게 거의 대우건설이요? 상한가까지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대우건설을 원래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이 사실 원전 EPC, 원전 밑에 설계 시공하는 회사들로 이제 주가가 많이 갔었거든요. 네. 이게 왜 갔냐면 왜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결국에 원전은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가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유출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건설물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원전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야겠죠. 네. 생각보다 건설사들 사이에서 허들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뛰어들기까지 허들이 높고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일단은 원전 경험액이 가장 많고 대우건설은 원전 팀코리아에서 일단 대장주고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종목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뭐 상한가를 간다, 상따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대건설보다는 대우건설이 조금 더 재무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영업이익 올해 전망치가 네. 5천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현대건설이 지금 8천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시가총액을 단순히 나래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건설이 이제 20조 가까이 될 거예요. 네. 대우건설이 이제 한 9조 정도 오. 오늘 급등해서 될 건데 단순히 비교를 해봤을 때 시총 대비해서. 네, 네. 시총 대비 영업이익을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라고만 봤을 땐 대우건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뭐 대우건설이 꺾일 거냐 더 갈 거냐에 대한 뷰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현대건설 주가가 간다면 대우건설도 키 맞추기가 분명히 있어서 상승 룸이 제가 봤을 땐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상한가를 가자 이거를 따라가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네. 그건 저도 조심스럽고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숫자로만 봤을 때는 대우건설도 현대건설이랑 봤을 때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리님께서 재무가 대우건설이 더 좋다라고 하니까 화재광고 좋아하시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게 재무가 다 끌어올렸다. 재무 상태를 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대리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하자라는 일단은 코멘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 매수하냐? 아 맞아 언제 이게 사는 가장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그러면 악재 다 거치고 매수하면 그때는 우리가 꼬리 잡고 저기 하는 거 아니냐, 윗꼬리 잡는 거 아니냐, 상투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2주간의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 타이밍 잡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일단 지금 좀 많은 상황이라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은 계속 조심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4월 조심하자. 네. 물론 지금 휴전 이야기가 나와서 뷰를 조금 더 짧게 보고 4월 중반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사더라도 변수는 일단 좀 제거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있는 CPI 보고 확인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그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고. 그거 보고 그러면 금요일 날 금요일보다는 어렵다. 월요일날 네, 사다.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악수 다 우리는 하면. 금요일 날 사죠. 나는 이미 없어. 없어. 나는 알죠 여러분. 나 전쟁 이- 터지기 나 딱 그 200 금요일에. 200 있잖아. 200은 금요일날? 200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갑니다. 아. 저는 200 금요일 날 갑니다. 먼저 들어간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화재광고가 월요일날 표정이 좋다 하시면 이제 같이 가시고 안 좋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쪽 혹시 준비한 파트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오늘 이 약간 업종별로 움직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어제 실적이 좋아서 더 가는 거고 일단 신재생이랑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있는데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유가 문제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많이 가는 것도 유가 문제고 어. 유가가 결국에 떨어지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돼요. 비용 절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주가가 좀 다른 쪽에 비해서 강했던 거고 네. 반대로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신재생이랑 2차 전지가 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대체 에너지. 네. 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강세가 있었던 그쵸. 거예요. 조금 더. 그런데 오늘 빠지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가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은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큰 매크로적인 베팅을 봤을 때는 유가가 떨어진다면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 마감하고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적자였죠? 그게 컨센보다 조금 하회했어요. 적자는 예상을 시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컨센보다도 조금 더 하회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약간 약세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유가 그것도 예상됐었던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적자여서 힘들지만 여의도에서도 다 이야기했던 게 1분기가 정말 좀 고비다. 네. 그리고 나서 2분기부터 좀 좋아진다. 이런 게 시나리오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로 저는 항상 속어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유가에 대한 사실 전망이 이번에 변동도 크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을 사실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확인하고 떨어졌으면은 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전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쉬운 투자를 저는 봤을 때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쪽이 유가랑 어떻게 보면은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업종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신규로 지금 떨어진다고 매수를 하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게 좀 자신이 없습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을 결국에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같이 이제 맞물리기.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사실 뭐 전기차, ESS, 업황 이런 쪽으로 보고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갔는데 이제는 유가랑 같이 맞물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유가 움직임이 뭐 내려가면은 같이 뭐 상대적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네, 왜냐면 난이도가 어려운 업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투자하기가 어려운 섹터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유가를 같이 봐야 돼서. 네네.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대리님께서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인바운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여행.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여행하고 유통 쪽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네.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아. 비행기 티켓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들어오기 되게 그렇죠. 어려워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 이제 그 항공권을 이제 여름 시즌 전에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못 구한대요. 유료할 종류가 너무 붙은 상황이고 더 붙는다고 하니까 저는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내수 쪽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환율 때문에 네. 달러 가지고 들어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 쓰기 좋다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충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외국인분들 입장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여행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은 맞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은 상황. 지금 이제 오늘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관광 데이터 랩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네. 외국인들 관광객 현황이 매달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3월 달께 아직은 안 올라왔을 건데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들 입국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결국엔 그리고 정부 이과 입장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중국인들 이번에 여행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추가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가 오르고 비행기 값이 오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중국인들은 일단은 환율이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가 하락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일본에 대한 여전히 반일 정서 감정이 그대로 네.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뒤로 진전이 된 게 없고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선택지는 우리나라가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전히 신세계에 대한 뷰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괜찮던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님께서 강릉 세미나 신청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 방송 전에 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시장의 움직임, 코스피가 5% 넘는 급등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5,793 이러다가 이번 주에 또 6,000 보겠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 3.82% 상승하면서 1,076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3,000단 제약을 비롯해서 좀 하락세라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오르는 날이라고 명명을 하고 우리가 오를 때 사실 너무 흥분해서 막 나 지금 총알 갖고 있던 거 다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네. 저는 사실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 어. 예,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예,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 싶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돈 많으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왜냐면 이제 4848을 많이 하셨던 아. 분들은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이제 현금 다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여유롭네요. 예, 전 여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단기 트레이딩도 하시고 또 신규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또 너무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사지 마시라고 또 그렇죠. 우리 대리님이 네. 요목조목 따져 드렸으니까 요 내용들도 꼭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못하신 말씀 정리해 있으세요? 주시고 저희가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또 이제 댓글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댓글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네, 시간으로 봤는데 어. 방산에 대한 좀 궁금증이 방산이요? 좀 방산. 오늘 방산 좀 있으신 것 빠지죠. 같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 좀 주가가 강세였던 부분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차익 실현 매물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방산 같은 경우에는 휴전 종전 이슈가 있으면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고 네. 반대로 재건주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투자 심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방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뷰는 저는 일단 좋게 봅니다. 네. 왜냐면 저희는 이게 시장이 학습 효과라는 게 굉장히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학습효과. 하거든요. 네. 저희 러우 전쟁 이후에 방산주가 굉장히 주가가 강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전쟁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창고를 채워야 된다, 발주를 다시 넣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러우 전쟁이랑 직접적인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번에 좀 중동 이슈에서 저는 주목을 해볼 부분은 우리나라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연을 한 번씩 했습니다. 실제로 네. 시연을 한 번씩 했어요. 아. 방공망을 방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네. 보여줬고 미사일들이 날아왔을 때 요격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중동 쪽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주 발주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뷰는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빠지긴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채팅창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요. 매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전쟁 종전 아니고 휴전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심지어 나보고 귀엽대요. 아이고 내가 이런 댓글도 하다 보네. 그렇죠. 동수 원래 귀엽죠. 네.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동훈 대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밝은 목소리로 부디 만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옷을 좀 박제를 좀 시켜놓고 싶은 빨간 마음이 내복으로? 좀 드는데 아. 기운이 좋다 옷이. 자, 네. 제가 여러분들의 양봉을 위해서 웬만하면 붉은 계열 옷으로 이번 주 내내 입기를 공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만 거도 지금 남색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어떨지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네. 속보가 출근길에 딱 나와가지고 속옷이라도 챙기세요. 속옷이라도 확인해 아니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라도 보여주시던지. 자, 여러분 내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